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썰. 갑자기 좋은 주제가 생각나네요. 제 방송 여자분들이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세 분이나 있어요, 세 분. 아, 두 분이 있네, 두 분. 예, 찰나님하고 이제 경인 여자분이거든요. 말턴보다 여자분이야. 저분이 제 방송 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자분들 싫어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보고 계시네요.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근데 저 찰나님 같은 경우 예체능 전공했거든요. 근데 예체능 전공했는데 어떤 여자 시청자분이 있는데, 예, 본인이 예체능 전공이에요. 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애니도 예체능입니다. 전공인데 정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체능이 왜 이미지가 나쁜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순진한 거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체능 이미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먼저 답변하기 전에 나머지 분들한테, 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체능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면 설명드릴게요. 예, 예체능은 뭐냐 하면 음악, 미술, 그리고 체육, 그리고 연극, 국악, 네, 무용까지. 보통 예고라고 하죠, 예고. 예고가 제가 알기로 요걸 뺀 나머지를 다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네.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좋게 비춰지는 이유. 일단 첫 번째는, 네, 이거 한 단어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네. 이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돼. 이 한 단어 하나로 끝났죠? 더 설명 필요합니까? 자, 여자분들 반박할 수 있습니까? 체육을 뺀 나머지 얘기할게요. 체육 빼고 음악, 미술, 연극, 국악, 무용 중에 여초가 아닌데 설명해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 설명해줄게요. 보통 이제 예체능 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되죠? 예술고등학교 가야 돼요. 예술고등학교.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 가도 예체능 할 수 있는데, 좀 나중에 보다 좋은 대학교로 가려면, 예체능 좋은 대학교 있잖아. 그런데 가려면 예술고등학교 가야 됩니다. 예고를 가야 되죠. 그럼 한번 볼게요. 예고가 극단적인 여초거든요. 예, 그래서 예고 남녀 성비를 보면, 여러분 여자 많이 보고 싶죠? 그럼 예고 갑니다. 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유명한 예고 중에 어디가 있더라. 선화예고를 했습니다. 선화예고. 여기가 끝내줍니다. 여기 유명하죠? 네, 서울에서. 여기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읽어드릴게. 여기 전교생이 1080명인데 남자가 140명이에요. 940명이 여자입니다. 8대1이죠. 대단하죠? 여 말고도 뭐 경북예고 한번 볼까? 전교생 많네. 1170명인데 남자 280명, 여자 900명이네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볼까? 거의 한 4대1은 그냥 넘습니다. 와, 부산예고는 장난 아니네. 남자가 189명, 여자가 831명. 이 왜 그럴까? 네, 여러분 전국의 모든 예고 중에 남자가 많은 곳은 없어요. 남자가 많은 곳은 거의 한 군데도 없어.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극으로 유명한 안양예고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220명, 여자가 670명이에요. 검색해보시면 돼요. 검색. 여기 그나마 남자가 많네. 한 3대1 정도 되네요. 3대1. 보통 한 4대1, 심한 8대1. 보통 요즘에 전교생 적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30명 있으면 남자가 한 3, 4명 있고 다 여자야. 특히나 미술은 더 심해요. 미술은 이게 보면 예고 가면 미술 전공이 있고, 연극 전공이 있고, 국악 전공이 있고,
음악 전공이 있어요. 갈립니다. 그럼 반을 따로 편성을 해. 예고 가보면 한 반에 같이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 미대반 따로 있고 음악반 따로 있고 무용반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벌어져. 만약 미술반으로 빠지잖아요. 가뜩이나 남자가 없는데 더 없어져요. 네, 여초입니다. 여초 이미지 나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고 진학 많이 하잖아요. 예고를 진학 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보통 예고 진학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집이 부유합니다. 네. 집이 부유하고 고생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좀 경제관념이 없어요. 보통 예고 갔으면 집이 좀 사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예고 가면 뭐 해야 되냐면 그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 레슨비가 일반 사람한테 한도 월급이에요. 예, 예고 간 사람 고1 때부터 레슨을 받습니다. 음악 레슨, 뭐 미술 레슨, 연극 레슨 받는데 그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일반 입시학원 사교육비는 그냥 씹어 먹습니다. 한 달에 한 200 플러스 알파로 깨질 거야. 그리고 보통 저는 예술 하시는 분들도 장비도 좋은 거 쓰거든. 동네에서 그냥 나뒹구는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면 예고 같은 데 가보면 있잖아요. 부모님이 차로 태워주는데 차가 다 외제차예요. 고급 세단에. 밥도 있잖아요. 학식 같은 거 사 먹는 게 아니라 비싼 거 먹어. 비싼 거. 잘 사다 보니까. 거기에 예고 진학하면 어디에요? 또 예체능 갈 거 아니에요. 대학교. 그런데 가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지방의 미술대학 같은 데 가더라도 외차가 많아요. 그 누구 차인지 아십니까? 교수님 차가 아니라 학생 차예요. 남자 학생 차가 아니라 여학생 차예요. 여학생. 미대나 음대 가보면 진짜 그래요. 네. 서울에 이제 미대 같은 데 가보면 여학생이 막 컨버터블 카 타고 막 운전합니다. 보통 특히 미대에 나오신 분들 여자들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합니다. 특히 미세 같은 게 뭐 CD과나 서양학과 이런 게 나오잖아. 그 여초잖아요. 그런데 가면 옷이 완전히 무슨 뭐 예술가. 네.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철이 없어.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네. 술, 담배, 문신 비율이 높습니다. 네. 네. 보통 남자들이 싫어하는 이 요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술을 몰래 마시거든. 예체능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수업보다는 이제 널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는 텀블러에다가 술 담아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마시면 텀블러에 담아 마시면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잖아.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제 방송에 안 들어오는데 그 홍대 미대 나오신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없대. 그분 남자분이었는데 홍대 미대 유명하죠. 찰나님 엄청 유명하죠. 보통 미대 하시는 분들의 로망이야. 홍대 시집가라면 로망이에요. 예, 이게 제일 높거든. 그 실력 있고 내신 좋은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가신 분이 맨날 보통 미대 가면요 과제를 많이 합니다. 과제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과제하는 게 아니라 작업실 같은 데 있잖아요. 어디 상가 건물 같은 데 이제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내가지고 많이 하죠. 찰나님. 근데 가면 맨날 술 달고 살아. 술 냄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학생 어떤 게냐면 그림 그리다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바로 소주 따가지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그림 그리다가 힘들잖아요. 술 마시고. 그래서 작업실 가보면 술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작업하러 술 마시는 게 일상이야. 특히 예술 하시는 분이 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이게 음악도 그렇고 술을 다 좋아해요. 음주가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이 남녀노소. 그래서 그런가 연예계에서도 음주운전 사건 많잖아요. 맞죠? 뭐 술 먹고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건 많죠. 흡연하신 분도 많잖아요. 찰나님. 본인은 안 한다 하더라도 흡연하는 여자들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죠.
이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미사원 같은 데 가보면 고등학교 때 창가에 담배 피고 있죠. 아니 본인이 핀다는 게 아니야. 나는 아니지만 학생들 가끔씩 보면 그냥 교복 입고 대놓고 피더라. 뭐라 안 하더라. 요즘 뭐 선생님들 이제 뭐라 안 하니까 그냥 대놓고 펴도 대놓고 많이 피거든 이제는. 진짜 학원 가보면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학원 가보면 진짜 많이 펴요 이게. 교복을 핀다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애들 무서운 거 아니까 안 건든단 말이에요. 많이 봤잖아요 찬란히. 나는 안 피지만 피는 거 봤잖아. 그리고 문신하신 분도 많이 있어. 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예술계통 특징이 특히 미술 쪽이 또 그런 게 있는 게 문신을 좋아해. 약간 문신을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 이렇게 보기보다는 나를 표출하는 약간 아이덴티티, 약간 예술 작품처럼 생각을 해요. 네, 문신. 그래서 여자분들이 염색도 좋아하고 염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약간 노출인 의상도 많이 입어. 그리고 성에 대해 조숙한 분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경제관념이나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멘탈이 약합니다. 이건 사실 일반 여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예체능이 좀 더 심해. 왜 심한지 설명 드릴까요? 보통 예체능 계셨던 분이 2번 얘기했죠. 지 부유하다고. 그래서 고생 안 하고 자랐고 뭐 맨날 돈을 타 쓰다 보니까 자기 벌어본 적 별로 없어. 물론 버는 분도 있겠지만 유복하게 자란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 학식도 안 먹어요. 학식이 뭔지 아시죠? 그 대학교 매점에 파는 거, 네, 식당에 파는 거 학식이잖아. 그거 안 먹어. 격 떨어진다고.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미대 여학생들은 밖에 나와서 먹는다고. 고기 썬다고. 학식 저급하다고. 네, 경제관념이 부족합니다. 왜냐 부모님이 하도 이제 오냐오냐 해주고 뭐 부모님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고 하다 보니까 누리고 살다 보니까 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게 많이 안 좋죠. 그리고 멘탈이 약해. 멘탈이. 우울증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예술 쪽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술이 왜 힘드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웃풋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심해. 우울증이 심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 많이 하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미술이나 이제 예체능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이게 일단 바늘구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된 사람은 잘 되는데 그 잘된 사람이 너무 소수예요. 잘 되지 못하면 그냥 돈만 까먹는 거야 이게. 미술 같은 경우는 취업 시장도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엄청 좁아요. 지방은 뭐 취업 자리도 별로 없어. 거기다 박봉이에요. 돈과 시간을 많이 갈아 넣었는데 그렇게 갈아 넣었다고 해서 소득과 일자리로 결과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타가 오는 거지. 왜 현타가 오는지 이해할 것 같은데 보통 여자분들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예체능 해봤자 이제 바꾸는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남자가 뭐 예체능 하겠다 하면 말려요. 대부분 말립니다. 집구석 말아먹을 일 있나. 그 남자가 돼가지고 기집애대 하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보고 산다고 그러노. 이런 얘기 듣거든요. 남자가 뭐 미술 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악 한다고 하면 야 그거 치아라. 그 바꾸는 지고 왜 하려고 그러냐. 그 잘하는 사람 널렸다. 이러면 합니다 진짜. 남자를 하겠다 하면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옛날 지금이나. 지금도 뭐 연극하겠다 하면 집에 쫓겨납니다. 이 자식이 바꾸고 봐야 정신 차리지.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보통 남자들은 호되게 돼. 이런 거 하겠다 하면. 근데 보통 여자분들 예체능 하겠다 하면 해라고 합니다 그냥. 근데 문제가 그런 거지. 예체능 하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다거나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거기다가 좀 성에 대해 조숙합니다. 네. 확실히 보통 여자분들 다른 게 야한 농담을 좋아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히 미술 쪽이 그래요. 미술 쪽이 특히나 약간 야한 농담을 좋아해. 야한 농담 같은 거. 예. 속궁합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도 있죠. 찬란히 아니라고 할게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인연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좀 있어요. 이게 예체능 쪽이 보통 여자로 다른 게 이거를 안 보이는데 얘기하는 게 여자들밖에 없잖아. 그럼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왜 그러냐 하면 미술은 왜 그러냐 하면 수업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찰나는 아실 거예요. 누드 데생도 있어요. 누드 데생. 네. 그리고 속고 소묘 같은 거 하면 속고 소묘 같은 거 하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전신을 그리는 것도 있어요. 이게. 네. 미술 수업 중에 꽤 있습니다. 누드 수업이 있어. 진짜 거짓말하고 다 벗고 그립니다. 진짜. 가리지 않고 다 벗고 그려요. 그거 있잖아요. 보통 좀 젊은 주부님들이 있잖아요. 돈 벌려고 합니다. 돈 좀 주거든요. 그게 수업에 가져가면. 그거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 느낌 없어.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성에 대한 저는 호기심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돼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남자들하고 관계를 쉽게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에 대해 조숙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어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굉장히 좋은 직업. 거기다 유학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예. 음악 미술 같은 경우에는 유학도 많이 갑니다. 실제로 많이 가잖아요. 사실 왜 유학 가는지 아세요? 음악 미술 유학하는지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 예. 집에 돈은 많은데 취업이 안 되니까 유학 가는 거야. 아빠 나 유학 좀 보내줘. 돈 많으니까. 그래 유학 가라. 왜냐하면 부모도 국내에서 이렇게 사고 치고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멀리 보내는 게 낫단 말이야. 예술로 유학 보내면 돈 엄청 많이 깨지겠죠. 근데 보통 또 음악 미술로 또 유학 가면 또 유럽이라면 유럽. 과연 유학 생활 중에 과연 공부만 했을까? 공부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예체능 이미지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모든 예체능 전공자가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조가 좀 있잖아요.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 찰나님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 붕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말이 좀 심하시네요.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있으시면 있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물론 그런 거에 이제 발 안 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비율이 높다는 건 이분도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비율이 높다는 거는 찰나님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예체능 전공자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예체능 전공에도 밥벌이 해야 돼. 밥벌이. 예체능 전공에들 술, 담배, 무신 같은 데 이렇게 확 빠지면 안 돼.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체능 쪽에 좀 비정상이 많다는 거예요. 정상궤도에 벗어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예체능 이미지가 좀 좋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